장교, 군인 다 좋습니다. 어떤 파트너 사장님께서 저를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만났을 때 군인 같았대요. 그래서 딱 군인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넘어가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성공 스토리보다는요,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까 했어요. 하다가 작년에 이제 스토리는 그냥 즐거운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그냥 나 이해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같이,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저에 대해서 그럼 한번 오픈해보자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는 동안 사실 제가 강의를 많이 준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준비하면 헷갈리거든요. 헷갈려서 그냥 그 느낌의 대로 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사장님들과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그냥 살아온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메나테크를 제가 빠르게 성장한 건 아니거든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풀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가 요즘에 이렇게 막 나오고 많이 이렇게 스피치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저 사람이니까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열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빠르게 파트너 성장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도 빠르게 가는 것처럼 모르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일에 정말 저는 벌써 7년이 됐거든요. 이 기간 동안 저는 일단 이걸 준비하면서 포기하지 않은 내가 참 좋았고, 그리고 사장님들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용기도 얻고, 우리 또 GM 리더스 그룹의 성장에 다시 한번 초심을 가져보자라는 내용으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 행복하셨죠? 그죠? 행복하시죠? 이 안에 열기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참 이 자리에 오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누구 하나 더 만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시스템을 하라는 이야기에 이게 마음으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냥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행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참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파트너 우리 사장님들께 항상 시스템을 해야 된다. 그대로 해라, 머리를 비워라, 초심을 가져라 이렇게 외치는데, 그건 저의 과거 때문에 더 세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과 이제 저희가 이제 GM 리더스 그룹을 하나로 뭉쳤잖아요. 그래서 같이 계속 한 분 한 분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사장님들께 그냥 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적었어요.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이거를 딱 제목을 보면서, 이 책의 제목을 보면서 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 인생인데 정말 내가 꿈도 놓치고 싶지 않고 한번 사는 거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요 위에다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제가 10대 때 참 꿈이 많았는데 저는 끈기가 없어요. 진짜 끈기가 없고, 어떻게 했냐면 제가 운동을 했었어요. 그냥 운동선수 포스가 나온 건 아닙니다. 저는 사격을 했습니다. 아직도 장교하고 사격을 붙으면 제가 선물을 받아요. 저 작년에 가족 행사가 있어서 저희 이제 아주버님이 장교 출신이세요. 그래서 본인 사업을 이제 하시는 분인데 그 군대를 그만두고 다 같이 저녁에 총을 쏘러 가자. 인형을 누가 타나. 그래서 남자 2분, 남자 3분과 여자 2이서 총을 쏘러 갑니다. 근데 거기서 당당하게 1등 인형을 받아오니까 저희 신랑과 아주버님과 옆에 계시던 분이 저를 쳐다봤던, 실제 역압순 혹시 아세요? 역압순? 제2의 역압순을 꿈꾸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사격을 하기 전에는 축구를 했어요. 처음 듣는 얘기죠? 맨날 공 차고 뛰고 다니던 그런 아이였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되게 체력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 체력이 없어요. 미친 듯이 놀고 미친 듯이 운동하고 다음날 쓰러지는 사람. 근데 한번 꽂히면 거기에만 미쳐있는 그런 열정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빠와 함께 이제 사냥을 하러 가게 됐어요. 사냥, 이상하죠 말이. 저희 아빠가 총을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총을 쏘러 갔는데, 그러니까 아빠가 그냥 맞보라는 그 병들을 제가 다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재능이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서 제가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저는 끈기가 없다 그랬잖아요. 뭔가 궁금하면 다 했어요.
다행히 저희 부모님은 하고 싶다는 건 다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배우고 싶다면 영어를 하게 하고, 피아노를 치고 싶다면 피아노를 치고, 기타, 그 다음에 첼로, 바이올린 다 했어요. 그런데 잡기에 능한 사람이 성공을 못한대요. 지금도 조금씩은 다 해요. 잘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실증을 빨리 느끼니까 이렇게 하고 그만하고, 이렇게 하고 그만두고. 제일 오래 했던 게 피아노인 것 같아요. 근데도 피아노를 치고 나서 맨날 학원 가면 놀았어요. 우리 선생님하고 친해져서 맨날 놀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삼촌 결혼식에 반주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한 달 스파르타로 연습을 해서 반주를 하러 갔습니다. 그 정도로 막 이렇게 뭔가를 잘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격은 너무 좋아한 거예요. 제 적성에 너무 맞았어요. 제가 집중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 안 했는데, 저는 사격을 하면서 그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그게 이제 제 갖고 있는 재능이었었나 봐요. 근데 그거 이제 하면서 있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사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질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사격을 못 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못 하게 된 이유가, 저는 그냥 부모님이 저를 공부시키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제가 고3 때 알게 돼요. 어떻게 알았냐면, 그냥 이제 아버님의 이제 여력으로 안 돼서 그렇게 이제 꿈을, 갑자기 눈물이 날라 그러죠.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아 지금. 제 얘기를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사격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되고, 10대는 그렇게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그냥 그때는 기를 안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하도 운동 안 하고 너가 공부 안 하니까 그냥 이렇게 이사를 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꿈이 바뀌기 지금 눈물이 흘릴 타임인가요? 원래 즐거운 얘기였어요, 제 10대는. 예. 그러다가 20대가 이제 오죠. 그래도 저희가 이제 기죽이지 않으려고 항상 아빠가 저한테 이제 카드를 하나 줘요. 신용카드. 아빠 카드였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제가 현실을 보게 됐어요. 20대 때 갑자기 생각을 한 게 뭐였냐면, 그럼 노예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떤 직장을 선택해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어린 나이에 느꼈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죠. 현실을 딱 보니까 옛날처럼 살 수 없는 나를 알게 된 게 21살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뭐를 해야 될까 내가 그러다가 제가 생각한 건 임용고시였어요. 제가 가르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학교 선생님 보면서 한번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그 생각에,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운동을 하지 않고 만난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꿨거든요. 왜냐면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저를 대학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에 너무 쇼크를 먹어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리다 이러면서 1년을 진짜 공부를 했거든요. 머리가 있었나 봐요. 그나마 다행히. 그래서 그 1년을 공부해서 꿈이 바뀌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제가 임용고시를 이제 준비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하기로 했는데 제가 끈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친구가 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방문교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23살 때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방문교사로 들어가요. 시간 타임에 딱 이제는 일을 하고 공부를 하겠다, 이 마음을 가졌죠. 그런데 딱 일을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뭘 걱정했냐면, 나이가 어리니까 이 엄마가 나를 보면 신뢰가 안 갈 거 아니에요. 괜한 걱정이었어요. 가서 만났는데 이 어머님이 저랑 막 얘기를 너무 잘하시는 거야. 생각해요. 그때 그 어머니 나이가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초반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얘기하더니 저한테 한참 얘기하고 막 하더니 뭐라 그러셨냐면, 아기가 몇 살이냐고 물어봤어, 저한테. 네. 나이가 어려서 걱정했는데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첫날 뭔가 소통을 하다 보니까 수업을 더 하시겠대요.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클로징이 된 거예요. 뭔가가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차를 한 대 이제는 엄마가 이제 해주셔가지고 그 차를 타고 이제 다니면서 신나게 다니다가 이명고 씨는 이미 먼 곳으로 갔어요. 아, 이게 내 일이구나. 자유롭고 뭔가 괜찮은 일, 내 노력한 만큼 벌 수 있는 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20대에 너무나 재밌게 일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사람들이 그래요. 아침에 출근하는 게 행복한가요? 행복하세요 혹시? 직장 생활하는 사람 행복하신가요? 근데 저는 일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아침에 빨리 회사 가야지. 그 저녁 딱 끝나면 딱 변신해서 20대가 놀잖아요. 술 먹고 놀러 다니고 그런 생활을 막 하고 지냈는데 이게 일이 즐겁다 보니까 성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1년을. 이렇게 열심히 이제 하다가 저한테 아주 큰 시련이 오는 게 바로 20대 중반이었어요. 아마 남들을 평생 겪을까 말까 한 일이 아니고 겪지 못할 일들을 제가 3-4번을 겪어요. 그 3-4번이 딱 겪는데 처음에 딱 겪을 때 누가 저한테 그랬어요. 큰 사람이 될 사람은 큰 일을 겪는데요. 아, 그래요? 그랬죠. 두 번째, 제가 죽다 살아났거든요. 두 번째, 또 사건이 터진 거야. 그랬더니요, 얼마나 크게 되려고 그래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실장님이. 근데 세 번째 딱 터지니까 그냥 사람은 아니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일을 3개월을 쉬게 됩니다. 그때 어떤 분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셨는데 이거예요. 잘 안 보이시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받게 돼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받게 됐는데 이 책을 딱 읽으면서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 안에 이제 제가 너무 어쩌면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을 해요. 깨닫기 시작하고 3개월 쉬는 동안 정말 많은 책을 읽었어요. 갑자기 책을 읽게 된 거예요. 이제 책을 읽다가 제가 긍정의 힘 그리고 목표를 갖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25에 합니다. 그래서 그 25에 결단이라는 걸 했어요. 뭐냐면 그래, 내가 이곳에 이렇게 방문교사로 있을 게 아니고 지국장이 되어보자. 그리고 나서 방문교사로 있는 사람들의 가장 꿈은 뭐냐면 본사 교육팀이에요. 거기를 가자. 그 목표가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돈을 벌어서 제가 그 돈으로 뭐를 하겠다. 그리고 첫 목표가 10억 벌기였어요. 10억을 벌면 인생이 바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1억을 모으기 프로젝트를 짰죠. 열심히 모아요. 왜냐면 저희는 한 만큼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그 돈을 버는 거는 쉬운 돈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도 막 200씩 적금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억 어느 순간 열심히 모았는데 현실이 딱 잡히는 거예요. 1억을 모으는데 내가 이 정도 기간이 들어가는데 10억을 모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이거 죽기 전에 모으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는 플랜을 바꾸죠. 그러면서 이제 목표를 갖고 제가 이제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열심히 살아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30대 되면 저는 은퇴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면.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친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아, 내가 지금부터 저녁에 못 나와. 왜냐하면 제 결단은 뭐냐면 일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만나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그때 그랬어요. 30대가 되면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친구가 될 거야. 그때까지 너네들이 기다려줘야 된다 그랬더니 다 떠나가더라고요. 같이 술 먹고 놀지 않으니까 연락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살기 시작을 했죠. 하면서 1년 차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이제는 그 실장, 그 지국장이라는 자리를 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너무나 또 좋은 기회에 어떤 서울의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신사업 파트에 제가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회사 생활 열심히 했죠. 전 눈만 뜨면 너무 행복한 거야. 회사에서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저 일 중독자로 얘기하지만 저는 즐거웠어요, 그게. 그래서 아침에 그 출퇴근하는 거, 서울에서 경기도에 출퇴근하는 4시간 거리를요, 그냥 열심히 정말 다녔어요. 6시 일어나고 집에 들어오면 12시, 1시 되고. 근데 그게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또 기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신사업 파트 한다 그러면 전 현장 출신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무실에 있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론적으로만 하는 사람들하고 현장을 뛰는 사람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많이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경기도 지부에 나가가지고 일할 사람 하면 그냥 제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에 이제 일주일씩은 출장을 다니면서 교사들도 이제는 교육하고, 그리고 원장님들하고 신사업 파트에서 또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계속 가게 되죠. 정말 저는요, 골드미스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골드미스가 꿈이었어요. 결혼을 안 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골드미스가 꿈이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열심히 일하니까 골병든 미스가 되는 거예요. 점점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부항을 뜨고 한의원을 가지 않으면 움직이지를 못하는 몸으로 변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회사에서 처음에는 승진이 빨랐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제 롤모델이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저희 교육팀 차장님이었어요. 언니 하던 그 언니도 골드미스, 제가 볼 땐 골드미스였어요. 반포 막 집에 막 이렇게 아파트 갖고 있고 정말 회사에서 대단한 기대를 가진 언니였는데, 그분이 저희가 이제 신사 아파트가 잘못되면서 한 번에 다 정리해고가 되는 거예요. 연구팀까지. 근데 제가 또 경기지사로 나가 있었잖아요. 운 좋게 또 저만 살아남아서 다시 본사로 들어가게 되고 싱크비 소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어느 회사인지 모르잖아요. 소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이제 현실 점검이 된 거예요. 아, 저렇게 미친 듯이 일하고 나의 롤모델이었는데 저 차장 언니가 잘리는 거 보니까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되겠구나. 그 생각이 번뜩 들면서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안 되겠다. 내가 교육센터를 해서 내 거를 해서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떤 한 멋진 사업이 저에게 옵니다. 바로 빅비즈니스. 그게 우리 메나테크였으면 얼마나 행복했었겠어요? 어두운 길로 가기 시작하죠. 얘기를 듣는데요. 정말 그 네트워크 이론과 실제가, 이론이 얼마나 멋져요. 무자본 무점포래잖아요. 저는 교육센터를 그 집을 빼서 1억을 투자해서 해야 될 사업이었는데 이건 무자본 무점포인 거야. 너무 가슴이 설레고 2년에서 5년만 하면 된대요. 내가 2년에 끝내리라.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2년에 끝내리라. 그 마음으로 이제는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3개월에 100명의 소비자를 만드세요.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정말 회사 생활하면서 투잡으로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할 때 막 이렇게 꿈이 막 있잖아요. 처음에 그 초기 열정으로 정말 열심히 진행을 하면서 제가 여기에 따지면 실버 ED라는 직급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그 안에서 저희가 이 실버 ED라는 직급이 정말 소중한 걸 아셔야 돼요. 제가 했던 네트워크 사업에서는 실버 ED가 되면은요, 독수리를 달아줘요. 기억하시나요? 자유인이다, 날아가라, 막 이러면서 막 울어요. 너무 감동이라서 이제 곧 나는 다이아몬드거든. 연봉 1억.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받고 그렇게 1년 반을 실버 ED였죠.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것도.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버는 돈을 계속 그냥 사업이니까 그래 투자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100명을 만나면 끝나야 되는데 사인업만 100명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막 다니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세제는 한 번 사면 재구매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단가도 낮지만 아니 재구매가 팍팍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파트너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더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에게 전업이라는 거를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투잡일 때 더 에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뭘 했냐면 사표를 던지고 나와요. 근데 그 회사에서 저는요 연봉을 쓸 일이 없었어요. 사실 법인카드가 나왔고요, 개인 법인차 아반떼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핸드폰 요금도 다 대줬어요. 근데 그거를 당당하게 딱 내려놓고 저는 네트워크 사업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나오고부터 이제 실현과 역경이 더 시작이 됐죠. 그나마 벌어왔던 걸로 쓰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막혔잖아요. 퇴직금을 들고 나왔는데 그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 뭔가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경기도에 아파트 대출금도 나가야 되고 저는 혼자 살았지만 300일 이상의 돈이 무조건 필요했던 사람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요. 그러면서 생활을 이제 끌고 오기 시작합니다. 6개월을.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이 온데간데 없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지국장님이 콜이 왔어요. 그냥 우리 수업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매일은 못하고 내가 월화수목금만 수업을 해줄게요. 계산해 보니까 그 돈이 필요한 거. 주말은 쉬자. 그래서 월화수목금, 그 대신 금요일은 오전까지 오전 하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또 이제 지국장이 그러죠. 우리 지국장 또 하고 이렇게. 근데 전 그 생활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 생활을 정말 행복하지 않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서 어두운 길을 가고 있을 때 이제 이거를 내려놓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좋은 일도 같이 와요. 꼭 운이라는 게 오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세렌디피티예요. 뜻밖의 행운. 저는 반지에도 그게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모든 글에 세렌디피티라는 글을 새겨놔요. 왜냐하면 이 세렌디피티, 이 뜻밖의 행운이 저한테는 메나테크가 그렇게 왔거든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렇게 방문교사를 다시 하면서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있을 때 마음이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힘들고 비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년도? 이런 말을 써도 되죠. 그런 이제 성과 연도라는 게 있는데 9월이었어요. 그 9월에 상담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 사장님, 스폰서 사장님과 함께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제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2년 가까운 시간이 됐는데 제 플랜은 2년이면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여쭤봤죠. 그랬더니 그분이 홈미팅, 요리 미팅을 많이 하세요, 뭐를 많이 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 요술 냄비로도 요리를 태워 먹어요. 다행히 제 파트너 사장님이 궁중 요리사였어요. 한식 요리 자격증이 있어서 저는 막 설명하면 이분이 요리를 짜잔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날 왜 제가 그 사장님 만났냐면 김포의 파트너 사장님을 만나고 내려오는데 그 사장님이 저한테 딱 그랬거든요. 사장님께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이제 사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사장님 10년 후 행복도 중요한데 전 지금 행복도 중요해요. 제가 아직까지 쓰는 멘트예요, 그게.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마음이, 저도 이제 오락가락했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이제 상담을 했죠, 밤에. 근데 그 사장님이 막 이런 미팅을 얘기하는데 제 머릿속에 만능이 돼야 되는 거야, 너무. 근데 저는 막 사업 설명하다가 요리하면 요리가 타져 있고 잡채가 그게 웬만하면 안 붙는데 저는 막 붙어 있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여기서 너무 요하는 거구나. 요리 미팅이라든지 의사처럼 공부하는 거, 이런 거. 그러면서 이거를 누가 과연 복제할 수 있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상담이 끝나고 그날 다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돌아가시는데 그 부부가 딱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생각하는 롤모델이 아닌 거예요. 다이아몬드나 이러면 너무 멋졌는데 그 삶이 멋있지 않았고요. 10몇 년 동안 한 그분의 모습은 새벽에도 소비자를 만나고 그저 정수기를 설치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미팅장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분이 에메랄드 정도는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딱 사업을 내려놓기로 마음을 먹고 한 분을 만나게 돼요. 다음날 저녁에 맥주를 먹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요, 저한테 치약 소비자였어요. 저에게 메나테크 정보를 알려주신 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참 멋졌던 건 뭐였냐면, 제가 그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블로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블로그에다 올려놓은 거를 보고 연락이 온 거였거든요. 첫 만남이 제가 그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만난 소비자였어요. 블로그로 연락이 와서. 그러니까 이제 동상이몽이죠. 둘이 만나서 저는 이 사람을 컨택하려고, 이 사람은 저를 컨택하려고 하고. 근데 첫날 그분이 그랬대요. 저를 만나는 순간 이 사람은 바로 넘어오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 작전을 변경한 거예요. 메나테크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첫날만 딱 얘기하고. 그래서 매월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만났어요. 그냥 만나서 그냥 맥주를 먹었어요. 근데 그분은 대단하신 거죠. 근데 원래 술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의 전략과 그분의 열정이었던 거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만나면서 그냥 계속 만나다가 어느 날 제가 그날 저녁 맥주를 먹다가 제 필에 젖어서 얘기를 한 거죠. 사장님, 제가 이 사업을 이제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분 제 꿈을 응원한다 그랬거든, 계속. 그때 그분이 갑자기, 왜요, 사장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갑자기 밖으로 나가시는 거야. 나가시더니 뭘 자료를 잔뜩 갖고 들어오세요. 막 뭔가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라도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그 분위기도 그렇고 그죠? 내용도 그렇고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 처음 듣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1년 넘게 저를 만났던 그 의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제가 다음 주에 본사를 가서 직접 들어볼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본사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얘기를 듣는데 딱 그 마음이었어요. 진짜면 대박, 가짜면 사기. 저런 게 어딨지? 내가 네트워크 공부하고 건강 공부할 때 저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냥 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땐 전 절실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 회사 생활로 돌아간들 저는 비전이 없었고 이제 교육 사업도 너무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해서 내가 성공할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 진짜면 좋겠다. 진짜면 저거 팔아도 돈 되겠다. 옛날에 네트워크 사업 할 땐 팔려고 한 거 아니었거든요. 정보 전달이라서 했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팔고 있잖아요. 이제 자신감이 조금 붙은 거야. 근데 얘를 들어보니까 얘는 저 말대로라면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 생각을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마케팅이었어요. 막 여러 레그 하다가 갑자기 너무 심플해 보인 거야. 세 레그가. 그때 세 레그였거든요. 그래, 저거든 어쨌든 팔면 돈은 되겠네. 그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그분께 제가 우선은 그 생각은 들었어요. 이분한테 확인할 것도 아니었고 제 주변에 이거 저는 누가 성공한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볼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진짜 있는지 없는지만 알아보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알아보기 시작을 하고 그분이 얘기한 자료가 진짜 있는 것만 확인했어요. 확인되는 순간 이제 끝인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그분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MBA를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 의료 MBA 반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데요. 제가 왜 사업을 이렇게 못했을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MBA 중퇴생이더라고요. 이제 고백합니다. 오늘은 가족 같은 분위기로. 제가 MBA 들어가고 그 다음 주에 다리를 다쳐요. 그래가지고 MBA를 못 가게 됐어요. 그리고 또 졸업장을 못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시스템이 완전 조인이 안 된. 그렇게 해서 이제 메나테크가 스타트가 됐습니다. 스타트가 돼서 정말 우리 이렇게 저보다 더 건강 공부 잘하시고 더 멋지신 분에게 찾아갔죠. 그 언니에게 가서 얘기했던 그 정보가 같이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첫 스타트 원주를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 그리고 광주, 이렇게 세 라인이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 신기했던 건 뭐냐면 제가 전에 했던 네트워크 사업은요, 제품을 줘도요 뭔가 일이 안 일어나요. 소개를 받으려면 나의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했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제품을 드시면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전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그렇게 사람들이 변해가더니 전달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한번 알아보겠다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첫 스타트를 하자마자 GIP가 그때 목표가 처음에 막 이렇게 뚜렷했던 거예요. GIP를 도전하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는 ED라는 직급을 쭉 유지하면 GIP를 갔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ED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끝에 계속 골드 ED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GIP를 가게 돼요. 가게 돼서 이게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막 이렇게 같이 하고 으쌰으쌰하고 홈미팅하고 너무 즐거운 거야. 꿈을 같이 꾸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했던 네트워크 했던 방식이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착각의 늪에 빠지기 시작해요. 착각의 늪. 이게 계속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이해했다고 해서 남들이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어떤 경험치로 이 일을 할 수 있지만 남들은 똑같이 그렇지 못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예전에 방문교사 교육하듯이, 교육팀 교육하듯이 내가 이렇게 조금만 이해해서 알려주면, 그때도 회사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걸 알려주는 것도 불구하고 제가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홈미팅하고 막 이렇게 처음엔 승승장구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49,000점의 골드 ED,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때는 PD가 6만 점이었거든요. 곧 PD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3년 12월에 박상민 사장님을 찾아가서, 그때는 저희의 업라인 스폰서님이시잖아요. 저한테 참 빛나는 존재, 우리 멋진 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갑니다. 사장님, 그 다이어리 아직도 있어요. 제가 이번 달 PD 도전할 겁니다. 사인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사인 쫙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쫙 PD를 못 갔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도전하다가 갑자기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투잡이었잖아요. 메나테크도 하고 투잡을 하고 있었어요. 전 주말만 메나테크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마음에 안정이 오고 편안함이 오더라고요. 투잡으로 돈이 이 정도 들어오고, 그때 골디디 수당이 상당히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들어오니까 내가 편한 거야. 근데 그때 놓치고 있었던 건 나만 편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파트너들도 좋아야 되고, 서로 같이 그 꿈이 공유가 돼야 되는데, 누구도 시스템에 제대로 돼 있는 파트너가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의 문제는 뭐냐면, 서울에 그렇게 가는 게 어려운 거야, 본인들 마음에.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이 비전이 없었던 거고, 그들이 꿈이 없었던 건데, 그때는 그냥 내가 와서 하면 되지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가다가 제가 골드미스가 꿈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한 남자를 만납니다. 2014년도에 한 분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참 이게 사람이 순식간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한 달 만에 결혼 결정을 해서 7개월 후에 결혼식을 하죠. 결혼하고 나니까 마음이 더 편해지는 거야, 이제. 그때만큼의 그 간절함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신기한 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닌데, 그죠? 사람이 그게 편해지기 시작을 하고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냥 습관처럼 홈미팅을 하고 있고, 습관처럼 소비자 관리는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열정적인 파트너, 꿈 있는 파트너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2015년도에 전화를 한 통 받게 돼요. 박상민 사장님이 전화였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 여름에. 전화가 와서 사장님, 제가 사장님의 사업을 조금 도와주고 싶어요라고 전화를 합니다. 근데 그 전화를 받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제가 너무 멋지게 보니 사장님의 전화를 직접 받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장님과 이제 이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상담이라는 이제 하게 됩니다. 하면서 사장님이 이제 같이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시면서 같이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사람의 습성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 시스템. 근데 지금 내 파트너 같이 시스템으로 파트너도 없는데 내가 혼자 가서 뭐 하지? 그냥 습관적으로 몸은 가다가 안 왔다, 가다 안 가다, 이게 반복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겨우 골드이디 유지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시간이요 가는데, 열정을 한번 다시 내고 싶은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잘못되게, 아까 우리 안성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가 잘못 심어지고 휘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잡기 어려운 것처럼 제가 그랬어요. 너무너무 이게 열정을 내고 싶은데 난 습관처럼 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뭔가 하고 있는 건데 성과는 나오지 않고, 그리고 근데 이게 사장님 처음에 사업 스타트 할 때 하는 게 더 편해요. 이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18년 4월에 완전 보완된 마케팅이 나온다고 얘기를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왜 메나테크를 할까?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사업이 되든 안 되든 메나테크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보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 직업이니까, 제 평생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뭐 누가 어떤 거에 내 일에 흔들린 건 없었지만 어쨌든 사업은 잘 해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이대로 괜찮을까? 나 진짜 내가 꿈이 뭐였지? 내가 왜 메나테크를 시작했지? 내가 왜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을 했지?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때 2018년 전 2017년도에 제가 이렇게 평택도 후원하고 이렇게 있었을 때 그 문숙희 사장님하고 그죠, 박산 사장님하고 후원을 와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 교회에 세미나를 문숙희 사장님은 관계가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 안에 한번 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오시고 나서 근데 이게 얘기하는데 눈물이 자꾸 나죠. 제가 울어도 되나요? 편하게 할게요.
진짜 제 얘기라니까 그런가 봐요. 그죠? 근데 그때 2017년도에 문숙희 사장님께서 박사민 사장님하고 커피숍에 애프터를 하게 됐어요. 애프터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어쨌든 제가 제 꿈, 이게 제가 왜 메나테크를 했지라는 걸 한번 터치해 주신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제가 눈물이 나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면서 맨날 한다고 하면서 안 되니까 그게 참 그렇지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눈물이 빵 터졌어요. 사실 제가 많이 우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제가 우는 건 화가 나서 우는 거라고. 저는 그 정도로 그러다가 이게 네트워크를 하면서 사람이 많이 감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였어요. 듣고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지지분하게 하고 있을까? 왜 내가 이렇게 습관처럼 뭐를 하겠다고 지금 이러는 거지? 나 도대체 뭐 하려고 이러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또 누군가가 영상을 줬고요. 그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서 다시 저를 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때 원주, 평택 이렇게 안성을 갈 때 제 목표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이분들을 정말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나? 근데 이분이 정말 사업을 하는 거라면 이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면서 내가 좀 소비자 관리였구나. 다 모든 것이. 그래서 이거를 완전 지워서 가지 않으면 나는 이대로 끝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싶어서 제가 인터넷을 찾게 됩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을 딱 쳤는데요. 정말 책이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친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힘. 다시 일어서는 힘 날 수 있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찾았더니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을 바로 주문을 했고 그때 세계 소원 100일의 기적과 빅피처를 그려라는 세 가지 책을 읽게 됩니다. 읽게 되면서 그래 세계의 소원을 한번 정말 적어보자. 정말 내 꿈을 한번 다 적어보자 다시. 그리고 진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저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 꿈 목록을 작성해보자. 드림 빌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저는 아직 제 꿈은 말 타면서 총 쏘는 거예요. 모르셨죠? 제가 꼭 이게 승마를 해야겠다. 그리고 저는 총이 좋습니다. 아직도 그 인터넷에서 실사 총 있죠? 진짜 총 같은 거. 제가 그거를 다 살 걸 캡처해놨어요. 그래서 클레이 사격 다니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 말 타고 총 쏘는 거 꼭 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저희 사장님들의 사진을 붙여놓기 시작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꿈을 이루려면 뭐를 해야 될까? 그래, 그냥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여태까지 한 거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완전히 바꿔버리자. 그냥 머리를 비워버리고 그냥 흰 도화지를 만들어보자. 왜냐하면 이게 사업을 오래 하다 보면요 젖어들어요. 그냥 그렇지 않나요? 여기에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오래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답은 내가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고쳐지지가 않거든요. 그때는 스폰서님의 얘기, 뭐 누구의 얘기 이거요 그냥 들을 때는 알아듣는데 액션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머리를 비우는 게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래 오늘 사인한 거야. 2018년도에 사인한 거야. 그리고 그냥 흰 도화지에 다시 나를 그려보자. 아니 회사 생활도 그죠? 뭐 승진 뭐 오래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연봉이 뭐 팍팍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난 지금까지 그냥 회사 생활에 기본 급여 받았다 생각을 하자. 그 생각하면서 스타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될까? 꿈이 나왔으면 이제 목표를 설정하자. 그래서 그 꿈에 이제 목표를 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요, 딱 그 꿈들을 예전에는 현실이 없었어요. 현실감이. 근데 제가 요즘에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꿈을 돈으로 환산하라고. 꿈을 돈으로. 그래야 이게 실현 가능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막연하게 큰 집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들께 꿈을 한번 써보세요. 요즘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 자리에서 같이 써봅니다.
세 가지 소원만 딱 정해보라고. 근데 세 가지 소원에 대출이 없으면 꿈이 아니다. 제가 여쭤봐요. 사장님 대출 없으세요? 꿈에 대출이 없는 거야. 근데 이때요. 사장님 진짜 꿈을 쓰세요. 대출 없이 사는 내 모습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막 이게 벤츠 이런 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내 꿈. 그래서 내가 진짜 꿈을 꾸기 시작하고 돈으로 딱 환산하니까 50억이 나왔어요. 죽을 때까지 쓸 돈이에요. 저는 검소해요. 이렇게 막 크게 벌고자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환산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부모님 용돈, 그리고 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쓸 돈, 차 바꾸는 것까지 다 적었거든요. 딱 적으니까 그럼 제가 40에서부터 일할 수 있는 날 65세, 문숙희 사장님 브라보. 65세는 네, 제가 정한 거였습니다. 우리 계속 일할 수 있죠. 그죠? 우리 문숙희 사장님 살아계신 레전드가 계시잖아요. 자, 근데 제가 25년 정했어요. 25년만 이 회사가 버텨서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들어온다면 괜찮다. 그래서 40부터 65세를 정해놓고 50억을 벌려면 내가 월 1,500씩은 벌어야겠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제 인생이. 그래서 1,500을 벌려면 뭐를 해야 될까? 그러면 회사 생활, 영업 다 어려워요. 제가 잘 나가는 영업하시는 분들 많이 만났는데 MDRT요, 지점장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분들 시간 지날수록 어려워져요. 그리고 제가 있던 회사에 돈 좀 번다는 그 상사들이시죠. 그분들 다 지금 안 계시더라고요. 다 커피숍 차리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다른 사업하시다가 지금 힘들어서 막 어떻게 되신 분도 계시고 다시 지국장으로 강등대가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벌 수 있는 게 과연 메나테크 안에서 가능하냐, 그거를 계산하고 저는 실버 PD라는 게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가능성에 대한 도전이었잖아요. 그냥 내 헛꿈이 아니고 진짜 이룰 수 있는 꿈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딱 목표 설정하고 50억을 벌자. 아직 다이어리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실버 PD가 40살이 되면 된다.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가늠이 안 되시죠? 네, 저는 이제 40대가 됐어요. 이제 진짜 시작인 거예요, 제 꿈에. 그래서 목표 설정을 하고 뭐부터 해야 될까? 흰 도화지에 명단 작성부터 하자. 지금의 모든 것들은 없는 거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가 일어나지 못한다. 아니, 여태까지도 꿈을 못 꿨던 분들, 물론 나중에 꿀 수도 있겠지만 기다려주자. 그리고 나서 다 지워버려요. 그냥 지우고 가상의 맵을 그렸어요. 2레그 딱 해놓고서 이 레그에 들어올 사람을 찾자. 그래서 기존 소비자분들을 만나면서 똑같은 멘트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2분만 소개시켜주세요였어요. 2분. 정말 소개시켜주나 안 소개시켜주나 그런 얘기죠. 일단 제가 먼저 대시를 했죠. 그러면서 가상의 맵에 누가 첫 번째로 들어올까? 저는 그게 이제는 스타트였던 거예요. 그리고 처음 시작한다고 하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거를 보고 나선 답이 안 나오고 머리만 아프고 너무너무 그런데 얘를 보니까요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나 그래 몇 천만 원 몇 억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스타트하는데 난 지금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림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소비자 한 분이 계셨었어요. 어떤 분이 친한 언니라고 소개시켜줬던 그분이 그냥 제품만 드시고, 제가 항상 소비자분을 만나면 자주 만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자. 너무 바쁘니까 이분이 항상 저녁에 막 합창단도 해야 돼요, 봉사도 해야 돼요, 뭐도 해야 되고 막 몸은 너무 안 좋은데 너무 바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만나자고 하면 잠깐 10분 있다 만나고 일부 제품을 글로 안 보내고 제가 갖고 있다가 주고 이렇게 해서 연결고리를 2년 가까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제가 그분의 상황도 변한 것도 있었겠지만 제가 변한 것 같아요. 마음이 변했잖아요. 마음이 변해서 그분을 찾아갑니다. 근데 너무나 이것도 저는 뜻밖의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뭐였냐면 한 번도 시간을 내지 못했던 그분이 그날은 시간이 돼서 저와 커피숍에서 만나게 돼요. 처음으로 만났어요. 커피숍에서 처음으로 2시간 넘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과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자기는 사업에도 관심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근데 그분이 그 안에서 제가 이렇게 만들 겁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두 분만 좀 소개시켜주면 좋겠어요, 언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마음이 좀 동해지기 시작하고 그때 본인이 이제 시간을 빼기 시작하는 것을 그날 언니 우리 수요일 날 몇 시에는 잠깐이라도 우리 만나요. 그래서 미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약국에 계신 이분이에요. 누구게요? 놀랍죠? 제가 사진 많이 찍어두는 거 아시죠? 저는요 다 스토리에 쓸 거예요. 그래서 잘 찍히시는 게 좋아요. 이건 도찰이었습니다. 갔는데 맨날 이 약사님은요, 제가 찾아가면 저는 어쨌든 소비자 만나면 계속 가잖아요. 가면은 맨날 이제 바쁜데 왜 왔냐는 표정이었거든요. 그 잠깐 가서 아로마 하나 주고 오고 잠깐 가서 이렇게 만나던 연속이었는데 이날은 이제는 커피숍에서 이제 우리는 둘이 이미 통했고 이분은 아직도 그땐 저를 싫어하죠. 바쁜데 왜 왔냐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두 분을 소개시켜 달라고 시작한 이제 그게 바로 원주의 첫 스타트였고 제 사업의 첫 스타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우분들을 소개를 받기 시작하고요. 그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이 그 2018년 여름 정말 뜨거웠거든요.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기 시작을 하죠. 그때는 뜨거운 거 더운 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 있잖아요. 2년. 근데 2년인데 이 앞에 어차피 사업을 딱 시작할 때요, 이게 대가지불이라는 게 있잖아요. 앞에 겪든 중간에 겪든 뒤에 겪든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처음 시작했으니까 이왕 겪을 거 앞에 왕창 겪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소개한 분의 중에 다 정말 이분이 사업할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아무나 해줘도 되냐고. 근데 진짜 그때 소개받은 분은요, 정말 사업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신 분들이었어요, 두 분이. 근데 제가 만날 사람이 생겼잖아요. 신나게 가는 거 3명 다니니까. 그랬더니 우리 신혜사장님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아니 정말 그냥 두 분을 그냥 소개시킨 거래요. 근데 이해론 사장이 너무 즐겁게 다닌 거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근데 왜냐면 저는 그 안에서 다른 분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명단이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만나기 시작을 하다가 그리고 또 누군가를 만나면서 이게 정보가 들어가고 어떤 어머니를 한번 만나게 돼요. 그 어머니가 이제 아프셨기 때문에 제가 집을 찾아갑니다. 오전에 9시에 오라면 9시에 갔고요. 10시에 오라면 10시에 갔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야겠다 이 생각을 했죠. 그래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그 어머님이 맨날 얘기한 얘기가 딸 얘기였어요. 근데 저는 그래 이 어머니는 어제 제품 드시니까 소비자 관리를 하고 그러면 혹시 따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바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만나지려면 만나지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게 돼요. 예뻐요? 아직 저는 제 기억력이 좋아요. 2018년 8월 8일 오늘 이분을 처음 만나게 돼요.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그냥 그때는 뭐 별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냥 그런 게 궁금했대요. 아니 어떤 여자가 그냥 비타민 팔고 가면 되지 왜 계속 엄마를 만나러 오지? 그 생각이었대요. 그 마음으로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만나고 나서 그때 설명을 듣고 아이 비타민을 먹이고 저는 그냥 그분을 찍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소개받은 사람 중에 제일 젊은 거야. 그리고 또 뭐 이쁘잖아, 그죠? 그래서 젊은 사람과 사업을 해야 돼 이 생각. 그래서 그분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휴가가 끝나 클린을 하신다 그러고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사람이 갑자기 이제 바빠지기 시작을 한 거야. 제가 8월 달에 사람을 소개 막 하다가 너무 바빠지기 시작하니까 제가 잊어버린 거야. 2주가 지나면서. 그랬더니 그분의 어머니 연락이 와서 딸이 클린을 지금 하지 않으면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바로 가서 만났죠. 그래서 9월부터 클린을 하기 시작되고 그리고 제가 그 커피숍에서 만나서 홈미팅을 둘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언니가 모델만 되면 평생 모델료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평생 드레스 입게 해주겠다고 그 얘기를 하고 둘이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고피디도 가는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모여지기 시작을 했죠. 정말 그때요 여름에 이 신은사장님이 소개시켜준 분이 또 소개시키잖아요. 아유 이 머리를 소개를 시키는데 진짜 제가 완전히 보고하는 것처럼 다녔어요. 언니 그 사람 만나고 왔어요. 그래? 뭐 저녁 먹으면 전화를 받아. 제 전화를 저는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그래 알았어. 뭐예요? 저녁 먹고 있대. 전 더 돌고 올게요. 막 이러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은 돌다가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언니 오소리 먹겠다 그러면 그냥 약국에서 좀 먹게 하면 안 돼요?
설명을 듣고 먹으라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이분은 이제 남들이 좋아지는 거 보니까 더 좋으니까 막 소개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그래도 홈미팅이라는 게 이제 조금씩 체계적으로 스타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경사장 집에서 만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고, 모이는 힘이 참 대단한 거고, 또 시스템이라는 게 뭉쳐지니까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홈미팅 시작하면서 MBA를 가게 돼요. 그래서 그 MBA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본인들이 깨달으니까 일이 더 재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모여지고 저는 PD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PD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파트너자님께서도 PD가 되는 일들이 벌어졌죠. 제가 메나테크 처음 스타트할 때 열심히 한다고 했었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나서 막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결국 저는 PD가 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결단을 하고 내가 머리를 비우고 시스템대로 해보겠다 하니까 딱 그 박상훈 사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PD가 되고 그냥 저렇게 자꾸 눈물 나요. 자, 오늘만입니다. PD가 되고 사장님이 더 감동스러웠다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예라 사장 5개월에 PD가 된 거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11월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PD가 되고 너무 행복했었고, 근데 그때 제 목표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정말 여기서 시스템대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그렸고, 그 흰 도화지에 원주의 센터를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나한테 절대 나를 믿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이 됐다고 해도 절대 자만하지도 말고 오만하지도 말고 꼭 머리를 비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이렇게 배지원 사장님께서 이제 저희가 식당 홈미팅 이제 하고 집에서 홈미팅이 시작됐을 때 이제 배지원 사장님이 초대가 되어져서 매주 와주시기 시작을 했고요. 저녁에는 어느 곳에 가서는 사업 설명을 했어요. 저희가 교육장이 없었고 저녁에는 설명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장소가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무조건 사업 설명회를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지고 저희가 교육장이 오픈이 되면서 너무나 행복했었어요. 행복하고 이제 그 뜨거운 여름에, 그래서 그때는 아프신 분들이 만나고 나이 드신 분을 만나다 보니까 커피숍 갈 일이 없더라고요. 그 밖에서 그렇게 만나던 게 이제 교육장도 생기고 홈미팅도 생기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장이 생기면서 저희가 정말 이분들과 또 함께 롱런 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항상 시련이 또 오잖아요. 잘 되고 이렇게 성공할 때 또 한 번의 시련이 와요, 항상. 근데 이게 제대로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그 시련에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그림을 그려놨었잖아요. 그래, 이런 상황들은 지나갈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교육장에 모이신 분들이, 같이 꿈을 꾸던 분들이 또 한 분씩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성공과 실패, 왜 같이 꿈을 꾼다고 하고 목표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들이 나갈까? 그런데 이거더라고요. 성공과 실패는, 성공을 끝까지 하는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거, 버티면 성공하는 거, 그게 저도 버텼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실패한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왜 저 사람들이 꿈이 있다 그러는데 못할까? 근데 그들은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가 이렇게 내가 재능과 상관없이 시스템 안에서 버티면 되는데, 그 생각을 했고요. 이 그림인 것 같았어요. 같이 열심히 땅을 같이 팠는데, 그래서 지금 그 같이 땅을 파던 사람 중에 남은 사람은 성장했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 두고, 그걸 목전에 두고 못 버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분의 탓도 아니고, 그죠? 우리의 탓, 시스템 탓이 아닌 거예요. 떠나갈 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고 본인의 꿈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하지만 않으면 다 성공할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나가서 리크루팅도 실패하고요, 고객들한테도 노를 받고, 그 다음에 내가 같이 꿈을 꾸고 평생 가자고 하는 그 파트너가 떠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거듭해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을 또 2019년도에 보면서 나의 열정도 다시 다잡아야겠다. 그리고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 정말 내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왜 이들이 성공과 실패 그 기다림을 못할까? 그 안에 결론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였습니다.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들이. 저는 시간이 지나오면서 플랜을 이해했기 때문에 버텼고, 그리고 플랜을 제대로 이해하고 시스템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꿈이 있다고 해도 이 메나테크 안에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린 누구를 후원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후원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더라고요. 자기 후원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후원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준비된 자가 돼야 내가 누구를 후원하고 내가 성공하고 버틸 수 있는 건데, 모두 자기 후원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후원이 되려면 이 네 가지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저는요, 같이 꿈꿀 사람, 자기 후원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 제품 애용 잘하고 관심 있는 사람, 내 제품을 사랑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거, 떠나간 사람들은요, 미팅 민감도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미팅에 민감도가 생기고 내 꿈이 생기면 이 자리에 오면 성공한다고 하면 이 자리에 어떻게든 늦지 않고 참석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예전에는 고피디아 늦게 오고요, 안 오기도 하고요, MBA 당연히 파트너 없으면 안 가고요, 이런 생활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민감도가 없으니까 꿈이 있는 파트너가 나와도 민감도를 살려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후원이 되지 않으면 누구도 후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있을 곳에 있고 들을 곳을 듣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민감도가 있어 상대를 민감도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메나테크 안에서 정말 사람들이 꿈이 있을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성공 스토리 들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하나도 안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Y만 있으면 각자 방법을 다 찾아내요.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가 아니고, 어떻게는 다 나왔잖아요. 성공의 8단계, 고기버, 사업가의 자세,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도 스폰서님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 Y가 없더라는 거예요. Y만 가지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변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크게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메나테크 안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분명한 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그리고 스폰서와 커뮤니케이션, 항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스폰서가 싫어서, 스폰서가 이래서 나는 사업을 못합니다. 그건 본인 꿈이 없는 거죠. 스폰서는 나만 보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냥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꿈을 꾸고 응원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포커스가 맞으면 오래가고 같이 성공을 하는데, 그냥 나만 봐줘요, 나만 봐줘요,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폰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방향이 같으면 모두 시너지로 폭발해서 레버리지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 네 가지만 하면, 그럼 이 스폰서와 커뮤니케이션, 스폰서는 자기 후원이 되어 있고 플랜을 이해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스폰서인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내가 후원이 되면은요, 정답이 이거더라고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장님들께, 사장님 기분이 나빠요? 좋죠? 하루하루. 왜 미팅장에서 기분이 안 좋지? 왜 저분은 사람이 파트너가 있는데도 저렇게 기분이 안 좋지? 내 후원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기분이 좋은 거 뭐냐면, 어차피 우리는 정말 사업이잖아요. 나는 될 거니까. 아까 안성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정과 꿈이 있고, 그럼 내가 기분이 좋다고.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어차피 될 거니까. 그러면은 나는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오늘 거저받아도 기분 좋아. 왜냐면 난 내일은 또 성공할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다면 나는 앞으로 잘하면 되니까. 나는 어차피 PD고, 나는 어차피 이 그룹 안에서 멋진 리더고, 나는 사업가가 될 거니까. 그 미래를 그리면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미팅이 내 거고 내가 어디 가나 주인이면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없잖아요.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은 결국은 내 후원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후원이 되면 후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매일 이거를 지속하게 되면요, 파트너는요, 지금 당장 안 나와도요, 내일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1년에 한 사람을 만나고 2년에 한 사람 만나도 실버 PD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야죠.
왜냐하면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서 메나테크를 선택을 했잖아요. 사장님들께서 다른 걸로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메나테크에서 꿈을 이루고자 하고 오신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내가 정말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시간을 쓰는데 내가 이것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요, 모든 또 생각이 지워진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왜냐면 그분은 Y가 없고 꿈이 없는 거잖아. 그럼 누구랑 사업해요? Y. 꿈이 있는 그 사람과 사업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하고 뛰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고 몇 개월을 못 버티고 꿈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지치고 저럴까? 저러실까? 그게 결국은 이거여서 제가 요즘에 제일 외치는 얘기입니다. 나부터 후원하자. 내가 후원이 안 되는데 자꾸 누구 후원하려고 하냐고. 그래서 이게 정립이 돼서 저는 지금 또 다른 꿈, 지금 꿈을 가진 파트너 사장님들이 한 분도 떠나지 않고요,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어제 넣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 새로운 그림에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우리 원주를 어떻게 하면 또 성장시킬까 같이 이야기하시는 분들 생기고, 각자 팀들, 스폰서님들, 그죠? 이렇게 또 사랑하는 사장님들과 함께 같이 뭉쳐서 함께 하면 일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정말 꿈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평생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8월에 정말 중요한 달이잖아요. 제가 요즘에는 이게 빨라요. 지우는 게 빨라요. 왜냐면 안 지우고 이게 복잡하면 일이 안 되고 발이 안 떨어지니까 뭐든 시작할 때는 그냥 지우고 일어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8월에 또 다른 꿈을 꿔요. 8, 9, 10. 제가 항상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번이 시작이에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진짜 시작이야, 8월이요. 그래서 우리는 또 기회가 온 거예요. 1월은 새해 시작인 거고, 그죠? 그래서 1월에서 6월 열심히 왔잖아요. 그럼 또 코리안 메나페스트에 또 도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2020년도 연말에 잘 보내기 위해서는 8월이 또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8월에 어떻게 해야 또 우리 멋진 팀, 멋진 그룹 이렇게 또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다시 머리를 비우기로 했어요. 같이 비우실래요? 같이 초심으로 돌아가실래요? 그냥 지워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나무 다시 심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다시 꿈을 꾸는 거죠. 정말 내 꿈. 그리고 다시 새로운 명단. 그리고 나의 맵. 나의 흰 도화지에 채워질 그들. 그리고 그 팀. 내가 앞으로 변해갈 나의 삶. 이거를 그려보는 거예요. 성공이 팀워크보다 앞에 오는 것은 사전뿐이래요. 성공은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팀워크. 그래서 GM 리더스 그룹에 팀워크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혼자 힘으로 뭘 해봐야지. 근데 요즘에 사업이 제가 즐겁게 하고 기쁘고 그리고 걱정이 없는 거. 사람을 만나면 걱정은 생겨도 그게 금방 털어지는 건 뭐냐면 팀이 있잖아요. 그룹이 있잖아요. 스폰서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마음에 힘듦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팀워크가 돼야 됩니다. 지금 함께 뛰고 계신 스폰서님이 계시고 계신다면 정말 너무 행복하고 럭키한 거고요. 혹시나 파트너가 계신다고 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팀워크로 성공할 수 있는 메나테크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모두 이런 것 같아요. 각자의 개성, 각자의 색깔, 각자의 스펙 다 달라요. 근데 제가 머리를 비우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지나오고 이제 제가 많이 됐어요. 안성우 사장님께서 저를 46쯤 됐다고 누가 소개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제 꿈의 시작이 40이에요. 보니까요, 이 사업은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이랬어,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내가 왕년에 이랬어, 내가 지금 이래, 이런 게요 다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있으면은요 내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내 성공한 경험치 또는 내가 잘했던 걸 가지고 여기 와서 쓰려고 하면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비워줘야 되고, 그리고 다 각자의 다른 색깔과 다른 그죠 능력치가 하나 흩어져 있어요, 여기에. 근데 이게 이 GM더스 그룹의 시스템에 뭉치고, 그리고 서로 같은 방향을 보고 꿈을 가지고 간다면 멋진 그림이 완성이 돼서 저희가 모두 다 각자 꿈도 이루지만 이 그룹의 최강 그룹, 저 진짜 최강 그룹 이 말 너무 좋거든요. 그런 그룹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장님들이 정말 원하는 모든 꿈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제 인생이 이렇게 변해오고 있듯이 앞으로도 변할 거고요. 그리고 사장님들과 함께 정말 멋지게 성장하는 리더가 될 거고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